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굉장히 요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죠. 시장이 정말로 출렁출렁거리면서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양봉으로 오전에는 올라오는 듯 했으나 오후에는 음봉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좀 공부하다 보시면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갭으로 뜬 자리는 매우로 간다라는 건데요. 갭으로 이렇게 떠 있는 자리에 다가오게 되면은 메워버리게 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갭으로 떨어진 자리에 다가오면은 갭을 또 메우고, 갭으로 떨어진 자리에 또 다가가면은 메워버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갭으로 뜬 자리는 이렇게 다가오면은 메워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되죠. 갭으로 뜬 자리는 아무래도 비어있는 공간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빈 공간이니까 그 자리가 다가왔을 때는 숭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밑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600포인트가 지지가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260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2600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그러냐면은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들어올 이유가 없는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이 들어올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아예 안 들어오죠. 계속해서 매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나와주고 있는 것 같고요. 역시나 개인들은 끝없이 사고 있는데 이제 개인들의 추가 매수의 여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 자금이 떨어질 때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로 갈수록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개인들의 추가 매수 공세가 저는 이제는 꺾일 것이다. 왜?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제가 계속 떨어질 거다라고 경고를 했던 모두가기 인형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던 삼성전자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를 왜 사느냐, 도대체가 왜 매수의 타이밍이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계속해서 밀리고 있죠. 저점을 무너뜨린 종목은 추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번 사태를 통해서 조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 논스톱으로 빠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반등을 좀 주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계속해서 밀려 있을 가능성, 시간이 흘렀을 때 61,000원대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시장 굉장히 약하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코스닥은 역시나 탄력이 위쪽으로 올라올 때도 탄력이 좋았으니까 내려갈 때도 하락세가 조금 짙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런 과정에서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 상한가에는 아무 종목도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GSE가 잠시 급등을 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천연가스 관련주로 급등을 했었던 기업이죠. 그래서 그 기업이 상한가에 들락날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GS글로벌, 중앙에너비스, 대성에너지 등등 에너지 관련주들이 조금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은 역시나 광림, 제가 쓸데없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쌍용차 인수 때문에 쓸데없이 올라온 기업이에요. 이런 거 정말로 사면 안 되는 기업이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포트폴리오에 있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KH 필룩스, 쌍방울, 위메이드 등등등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저점을 무너뜨리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눌림목을 형성시키고 있다가 저점을 무너뜨리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수가 안 좋을 때 게임주들은요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경향 그리고 그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밀렸을 때 그렇게 겁먹을 이유까지는 좀 없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실적이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한 거 맞는데 너무 단기 급등을 했으니까 빠지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 같고요. 저는 자리 잡을 거라고 봅니다. 75,000원대에서 10만원 단 이 자리에서 자리가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니까요.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75,000원대에 가깝게 내려왔을 때 좀 더 지켜보고 확실하게 이제 더 이상 밀리지 않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자, 그 외에도 뭐 스캔앤스킨 이런 기업들 계속 급등락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급등 나오는 기업들을 우리가 좀 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상한가가 들어간 종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GS글로벌, 그리고 뭐 GSE, 그리고 대성에너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N자 받는 형태로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GS글로벌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정말 길게 달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들이 매도 때렸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도망가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윗꼬리가 달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치솟아 올라 있는 자리들이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삼성전자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죠. 지금 딱 보시면은 윗꼬리가 달리고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은, 저 당시에 1월 11일인데요. 저 당시에 제가 역발상 투자뿐만 아니라 저 당시는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을 나올 때인데,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런 형태,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윗꼬리가 달리는 형태는 보통은 중소형주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 모습이고, 고점을 만들 때 나오는 형식인데, 삼성전자라는 굴지의 대기업에서 저런 모양을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의아하다, 충격적이다. 얘가 거의 뭐 중소형주처럼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기는 고점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지금 보니까 어때요? 고점이 맞죠. 삼성전자의 저 1월 11일에 캔들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신라젠을 비교를 했었어요. 신라젠 비교를 했을 때 아니 어디 삼성전자랑 신라젠을 비교하느냐 이지만, 결국 이렇게 원리는 비슷했다라는 거죠. 상승을 하다가 윗꼬리가 달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 우리가 조금 고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역시 GS글로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상승을 하다가 상한가 윗꼬리 달리고 거래가 많다. 역시 오늘이 고점일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고점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가지고 고점인 가능성, 그리고 고점이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뭐 그 외의 기업들도 사실 여러분들이 급등 나왔던 기업들의 마지막 행태는 어떻게 됐는가를 잘 살펴보시면은, 윗꼬리가 달리고 조금 이렇게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 윗꼬리가 달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빵 서서 있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투자하실 때 참고하셔가지고 저런 자리에 오면은 내가 팔아야 되는 자리구나, 내 거가 급등이 나왔다, 급등 나왔다고 막 좋아할 때가 아니라, 윗꼬리가 달리면서 거래량이 너무 많이 실리면은 저런 거는 팔아야 되는 자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에너지 관련주들은요, 더 급등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끝나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뭐, 추가 상승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폭등이 엄청나게 나온다라기보다는 단기 반등, 지금 지난 전고점의 절반가량이죠. 14,500원짜리일 것 같고, GS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7,000원짜리일 것 같고,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도 37,000, 8,000원대까지 올라오면은 바로 밀릴 수 있다 생각이 드네요. 어찌됐든 이런 기업들 들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상승의 힘을 이용해서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이제 공개 강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지수가 별로 좋지 않다, 시장이 무너지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져도 내 종목이 괜찮은 기업이면은 덜 불안할 것이고, 추가 매수의 기회가 생긴다라고 인식이 바뀌게 되겠죠. 떨어지니까 물렸다, 나 망했다, 손해봤다 이런 느낌보다는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일단 더 사지 뭐 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탄탄한 기업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지금 숙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탄탄한 기업이 출중하게 나올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선방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잡아 놓으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조언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맞춰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들 뭐 힘든 장이지만 힘을 내시길 바라겠고요. 어찌됐든 2600은 뭐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마음의 준비도 충분히 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